5문제 풀고 합격이다. 공인중개사를 접어야 되나? 나 이거 합격했는데 어디 취업하면 좋냐고. 열심히 하면 최소 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균을 목표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마스터 개공이 소공이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베테랑 공인중개사 대표님 인터뷰를 하고 왔잖아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었는데 이번에는 더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소공씨, 어떤 분이죠? 네, 이번에는 유튜브 집스커버리 채널을 운영하시는 30대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네. 강운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V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유명한 분입니다. 네, 30대 공인중개사로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공부 꿀팁까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수험생은 물론 현직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짜잔! 고고! 안녕하세요. 공인마스터 개공이입니다. 오늘은 소공씨와 함께 30대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만나러 광운대역에 왔습니다. 와! 오늘 현직자는 유튜버 집스커버리 작두님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 고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활동을 한 지는 3년차 된 드림부동산 대표고요. 그리고 유튜브 집스커버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대학가에서 주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 1인 가구들이 이제 원룸 구하실 때 그 원룸 중개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상가도 하게 되고 뭐 아파트도 하게 되고 뭐 오피스텔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젊으니까 좀 어떤 중개 뭐 매매나 큰 건물 중개는 못해 라는 생각이 그 제약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저는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젊어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파트 매매 이런 거 내가 막 나이 어려서 아니면 내 집 못 갖고 있어서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 못한다는 생각이 진짜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딪히면은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움츠려든 분이 있다면 막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무 그런 말에 나를 제약해 두지 말고 그냥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소공으로 일하다가 이제 개업을 했죠. 소공으로 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개업을 했어요. 저는 그 처음에 합격하고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일단 강남에 갔어요. 거기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사무실 아무 데나 제일 큰 데 들어가서 나 이거 합격했는데 어디 취업하면 좋냐고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너네 동네에서 일단 일해라, 너네 동네에서 취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그 소공으로 일을 했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 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다, 한 10년 이상 일하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1년 정도만 일하면 내 거를 좀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공인중개사 그 직업의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퍼센티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소공으로 그렇게 1년 반 동안 일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취업을 한다면 한 6개월 정도씩 옮겨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원룸에서 6개월, 상가에서 6개월, 아파트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안에는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오픈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일단 소공 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때는 직원의 마인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직원들이라면 이제 두 가지가 정해질 거예요. 월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센티브로 갈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월급으로 갔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 안 하게 돼요. 내가 그 이상 일을 안 하게 되고 어차피 내가 많이 일하나 적게 일하나 이게 똑같은데 그쵸? 이게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여기에서 직원으로 계속 있는다는 마인드보다 내가 차린다, 내가 차린다는 마인드로 일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했던 곳이 굉장히 업무가 바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손님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매매도 많이 작성하던 곳이었는데 그러면 옆에서 내가 그때 그런 내가 차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그런 계약하실 때 제가 어깨너머로
보고 참고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은 이렇게 진행되고 고객의 심리에서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거에 전혀 뭐 계약을 하시든지 말든지 전 나의 업무가 아니야 이러고 네. 흘려버리니까 오픈했을 때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못 봤구나. 그리고 이제 소공으로 일할 때 정말 스승처럼 알려주지가 않아요. 네. 내가 직접 다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챙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한 곳에서 오래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만큼 경험이 정말 중요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뭐 분양권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상가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시장은 어떤가, 그리고 뭐 빌라, 정말 다양한 이런 중개들을 지역마다 해가면서 뭐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다양하게 경험한 다음에 차리지 않을까. 굳이 뽑자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이제 어르신분들은 집도 직접 구해보고 네. 내가 직접 실거주할 집을 직접 구해보잖아요. 네. 아, 매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매나 이런 거를 할 때 과정이 어떤지 이런 거를 내가 실제 사는 사람 입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을 할 때 대화가 조금 안 되는 그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경험이 없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인 것 같고, 장점은 대신 요즘 이제 중년 공인중개사분들이 막 저한테도 가끔 연락이 오거든요. 네. 내가 이게 20년 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너무 익숙치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접어야 되나 생각 중이다. 네. 손님이 진짜 한 명도 안 온 단골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유튜브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익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이게 외로움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돈이 막 날아오지 않잖아요. 네. 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자 입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쉴 때 내가 매물 보러 다니고 남들은 뭐 주말에 쉴 때 나는 손님 응대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처음에는 또 이제 만약에 기업을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관계도 조금 어렵고 근데 그거를 극복했던 거는 정말 이게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인연도 생겨서 네. 그런 것도 채워지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동네에서 이제 저도 주민같이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정도 해주고 찾아와주고 이제 소개도 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너무 천차만별인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최소 4,000은 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랑 여기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를 계속 쓰는 것이 좀 우리한테는 뭐랄까 우리가 직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같은 데서도 주인분들 번호를 받으면 더 상단 노출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를 쌓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을 전송해주고 나중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직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직방처럼 모두 쓰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 저건 안 좋아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내 어떤 차별화를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네. 네. 저는 하죠. 일단 장점은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네. 상사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솔직히 직장 스트레스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이 나.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건물주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 눈이 트인 분인데 그분들을 만나면 나도 조금 트일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지 내가 알 수 있고 그게 정말 이 특화된 장점이 아닌가. 평소에는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건물주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중간 입장이다 보니까 이 매도인과 매수인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좀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질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수익이 없다.
그게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 6일에서 7일 정도 저희가 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쉬는 느낌이 조금은 없어요. 그리고 남들 놀러 갈 때 나는 일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내가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싶으면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짜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데,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꽈락 40점 이상.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내가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혼자 독학하지 말고 이렇게 이 고민 마스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 카페랑도 노하우를 보면서 그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끝까지만 잘 따라가시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멘탈 싸움 아닌가. 방대한 양 속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조금 잘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은 진짜 저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단 공부 노하우나 꿀팁은 제가 따로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승인 것 같아요. 어떤 스승이 나를 이끌어 주느냐. 사실 저는 이제 더 배움이라는 그 무료 인강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강의 들을 돈도 없었고 그냥 무료를 일단 해봐야겠다 부담 없이 해서 그걸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더 배움의 좀 단점은 좀 교수진들이 나랑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한정된 교수진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강의가 조금씩 한 주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에듀윌이나 이런 좀 강의를 차라리 좀 결제하고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부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축약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A4 용지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은 그 한 5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필기하면 그거를 한 장으로 추각시켜서 1강, 2강 이렇게 3강, 4강 이렇게 한 30강 정도 되잖아요. 30장 종이 만들어서 그거를 또 축약시켜서 한 15장 정도 축약시키고, 축약시켜서 계속 나올 만한 문제, 꼭 나올 만한 문제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그 모의고사 저는 에듀윌 걸로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그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에듀윌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29회 때는 그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80% 이상.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볼 때 이거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다. 그래서 거의 한 5문제 풀고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거 모의고사 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석적으로 들려오는 말이지만 일단 4번 이상 보는 거, 책 4번 이상. 책도 4번 이상 보고 모의고사도 4번 이상 풀고.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종이짝이 진짜 검해질 때까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평균 80점을 목표로 했어요. 평균 80점을 목표로 하니까 60점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좀 제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제 드림부동산이라고 해요. 광운대역 2번 출구, 이 노원구 광운대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골목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1인 가구 분들을 위한 중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나 아파트도 다양하게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 그런지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현직자 인터뷰를 보려면 어디에서 봐야 하나요? 네, 저희 공인마스터 카페에 현직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한 현직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님 인터뷰만 하고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잖아요. 네. 또 뭐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드림부동산 대표님과 직접 광운대역 근처에 있는 린집을 찾아가서 집 구하러 갈 때 꼭 체크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